책을 빌려가지고 그 뭐지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 괜찮아요? 그 오디오북 몇 페이지짜리야?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없구나. 몇 분짜리야? 한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고? 한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시간? 알았어. 자, 그 문자로 책 다시 읽어. 자, 소윤이 한자는 다 외웠어? 다 네, 썼어? 일본어 썼어? 한자. 네. 응. 문장 쓰긴 했어? 문장 쓰기, 소윤이. 아니요. 음. 하민이 오늘 못 안 들어오고. 했어요. 오케이. 서연이 책 다 읽었어? 저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126이요. 음. 문장 쓰기 했어? 열 문장이요. 한자 다 외웠어? 뭐였어요? 음. 시야, 시야, 시야 들어왔어? 안 들어왔지? 그다음에 혜윤이 안 들어왔고, 윤준, 시하, 혜윤. 자, 서준이 책 다 읽었어? 예. 오, 다 읽었어? 오. 아니 그 문장 쓰기 했어? 아니 그 초등부 거 다 읽었어요. 문장 쓰기 했어? 아, 못했어요. 음, 그러면, 한자 다 읽었어? 네. 담비 책 다 읽었어? 동아리요? 부활, 저 그거 거기 단적 거기 놓고 와가지고 이거 뭐지? 파우스트? 이거 읽었는데. 파우스트 읽었다고? 그 몇 페이지 읽었어, 응. 부활을? 부활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파우스트는 몇 페이지 읽었는데? 파우스트 17페이지. 17페이지. 자,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문장 쓰기 안 했고. 응. 자, 윤준 씨와 혜윤. 이것들이 힘들어오네.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절차탁마. 지난번 했던 거죠? 자, 부활. 자, 세계사 봅시다. 자, 소윤이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 게르만 왕국을 세운 민족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프랑크족? 어? 프랑크족? 프랑크죠. 오케이. 좋습니다. 프랑크죠. 자, 그다음에 서연이. 자, 800년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아 소유롭 황제가 된 프랑크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를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서준이, 윤준 늦었어. 서준이 그 중세 유럽 사회의 기본 경제단에 든 자급자족 영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원. 장원. 담비. 영주와 기사 사이의 주종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세 유럽 사회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이거 왜 안 찾아봤어? 기본인데. 죄송합니다. 자, 윤준. 공건제? 자, 윤준. 봉건제. 자, 윤준. 너 책 예, 읽었어? 예, 저 일독했어요. 음, 자, 그 너 몇 페이지짜리냐?
저요? 음, 이거 500페이지 넘어가는데. 음.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저 못했어요. 음, 한자는 했어요. 했어. 자, 그다음에 소윤이 11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목표로 벌어진 전쟁 무엇입니까? 5번. 소윤이. 어? 소윤이 5번. 소윤이 뭐해? 김소윤? 뭐하냐 너? 그럼 넘어가고. 서현이 5번 뭐야? 십자군 전쟁. 적은 전쟁. 시야 왜 이렇게 늦어? 아, 뭐 이야기하다 좀 늦었어요. 자, 시야 책 읽었어? 못 읽었어요. 뭐 한자는 외웠어? 네. 아, 그 다음에 그 시야, 어, 이슬람교를 창시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시야, 어, 무함마드? 음, 무함마드. 그 다음에 태윤이 아직 안 들어왔지? 자, 서준이 이슬람교 경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꾸란, 꾸란, 어? 꾸란. 쿠란. 담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담비. 어, 해지라? 헤지라, 헤지라. 자, 윤준 9번. 이슬람 제국이 발전시키고 유럽에 전해준 숫자 체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소윤이, 소윤이, 예, 자, 소윤이 있나? 13세기 세계 최대 육상 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주도는 누구입니까? 칭기즈칸? 징기스칸. 서연이 몽골 제국이 동서 교육을 안정시키며 이룩한 평화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박스 몽골리카. 박스 몽골리카. 시야. 중국 원나라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후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 서준이 13번 서아프리카 무역으로 번성했던 왕국으로 만사 무사가 유명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말리 왕국. 말리 왕국. 담비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아랍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 융합되어 형성된 문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힐리 문화? 예, 스와 힐 문화. 자, 윤준 15번. 멕시코 고원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태양신을 숭배한 문명은 무엇입니까? 아즈텍 문명. 네, 예, 아즈테카 문명이죠. 소유는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발전하여 마추픽추를 남긴 문명은 무엇입니까? 잉카 문명? 잉카 문명. 소연이 마야 문명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천문학이랑 수학. 음, 문학 수학. 시야 1453년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폴리스를 점령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자, 19번. 중세 유럽에서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벌인 갈등은 무엇입니까?
서준이. 서인권 투쟁이요. 서인권 분쟁. 자, 그 다음에 20번 담비. 중세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 발달하는데 사용된 공통 학술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틴어. 라틴어. 오케이.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 톨스토이는 좀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한번 톨스토이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톨스토이. 톨스토이에 대하여 톨스토이에 대하여 이거 좀 긴데 톨스토이 생일구나. 오케이, 좋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잠깐만요. 친척들의 손에서 자란 그는 카잔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퇴했다. 이후 군에 입대하여 크림 전쟁에 참전했고 이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목격한 그는 기존의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1862년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흐테르스와 결혼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두 사람은 13명의 자녀를 두었다. 결혼 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대작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실적인 묘사, 방대한 서사를 특징으로 한다. 1870년대 후반 톨스토이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기존의 종교와 사회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러한 고뇌 끝에 그는 기독교의 원시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즘이라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다. 톨스토이즘은 무저항주의, 금욕주의, 평화주의, 채식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당시 러시아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동과 빈곤을 체험했다. 그는 사유재산 제도를 비판하고 공동체 생활을 옹호했으며 교육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야기했고 특히 아내 소피아와의 불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재산 포기와 저작권 양도에 반대했으며 두 사람의 갈등은 톨스토이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1910년 82세의 톨스토이는 가족들 몰래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그는 평생 추구했던 진리와 평화를 찾아 떠났지만 도중에 폐렴에 걸려 작은 간이역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애도를 불러일으켰으며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 모순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문학뿐 아니라 철학, 종교,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부활의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훌륭한 인생 설계도는 19살 때 벌써 그 틀이 짜여졌다. 그러나 설계도가 완성되는 데는 82년이란 시간이 모두 필요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저술의 손을 대었지만 그의 문명은 조금 늦게 완성된다. 톨스토이의 3부작으로 손꼽히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부활은 우리나라의 영화로 소개된 바 있다. 전쟁과 평화는 새 귀족의 사생활을 다룬 작품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하는 귀족들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는 러시아의 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나폴레온과 싸워 러시아를 구해낸 것은 황제도, 정부도, 사령관도 아닌 민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무서운 저력을 가진 근원적인 존재인 민중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안나 카레리나가 출간되자마자 도스토예프스키는 작품으로서 완벽하며 현대 유럽 문학에서 이에 비견할 만한 소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까지 격찬했다. 독일의 토마스 만도 조그마한 궁더더기도 없고 전체의 구도나 세부의 마무리도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소설은 귀족 카레닌의 아내인 안나와 청년 장교 브론스키 사이의 불륜을 다룬 이야기다.
당시 러시아 상류사회에 만연한 한 단면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쾌락에 뿌리박은 안나의 이기적인 육체적 사랑과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레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대치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레빈은 바로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것은 71세 때였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정신적 배경은 50세에 쓰기 시작한 타메록에 그 연원을 둔다. 그는 젊은 시절 사교계에서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낭비했던 방탕한 생활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의하며 부정했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진리대로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자기 비판의 글을 참회록에 담았다. 이는 러시아 사회와 문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참회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부활이 아닌가 싶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야음을 틈타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집을 나섰다. 태어나고 또 평생의 대부분을 보낸 집이었다. 죽기 열흘 전 가출의 동기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괴로운 생활을 강요하는 아내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면 간단할 것이다. 아니면 가족의 비교적 사치스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 농부와 노동자들 틈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딸이 본 톨스토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나는 사치스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나이에 늙은이들이 했던 방식으로 행하는 것뿐이요. 즉, 삶의 마지막 날들을 고독과 평화 속에서 보내기 위해 세속의 삶을 떠나는 것이라오.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는 작업복 차림에 망토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가진 것이라곤 평생 써온 펜과 종이가 전부였다. 전부로부터 받은 백작, 자기, 세계적인 명성, 훌륭한 저택, 막대한 재산, 이런 것들은 그와 상관이 없었다. 톨스토이는 우선 오프타 수도원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샤미루디노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수녀가 된 여동생 마리아를 만났다. 그는 마지막이 될 것임을 말하고 동생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친 채 우랄 산맥을 넘어가는 3등 객차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도 없는 여행길이었다. 10월 하순의 날씨는 음울하고도 몹시 추웠다. 추운 객차 안에서 톨스토이의 몸은 감기로 불덩어리가 되었다. 기차가 멈추어 선 곳은 아스타포브의 작은 역이었다. 빈사 상태에 빠진 톨스토이는 조그마한 역사 안으로 옮겨졌다. 역장의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다. 이것은 선을 위한 전부이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독과 평화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11월 6일 숨지기 전날 밤 그는 곁에 있던 세르자를 불렀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대단히 진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추운 겨울 비록 초라한 시골역 반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으나 그는 행복의 땅에 묻혔다. 초록색 지팡이가 있는 참피나무 숲속 그의 형 니콜라이가 잠들어 있는 그 옆에 가서 묻혔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80평생 중 50년 이상을 보냈다. 작품도 대부분 그곳에서 집필되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 없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으니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데무노 톨스토이의 요람이라 할 만하다.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석학, 지성인, 예술가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릴케와 루살롬에도 2차례나 톨스토이를 찾아왔다. 어떤 작가는 지구의 정신적 자오선은 야스야나 폴리아나를 지나간다라고 말했다. 현자가 머물면 그 아래 길이 만들어진다더니 과연 야스나야 폴리아나가 그랬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이반이라는 농부는 평생토록 주인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반을 독립시켜 주려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내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내게 주겠다. 평생을 머슴살이로 늙은 그는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느라고 한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달리기 시작한 그는 쉬는 시간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하여 밤이 늦도록 뛰어 주인집 때문에 들어서면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차지한 땅은 3평뿐이었습니다. 무덤으로 사용한 자그마한 땅이 그가 평생토록 머슴살이하고 뛰고 또 뛰어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만 이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욕심사납게 살다가 어느 날 3평이 기다리는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에는 3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3평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정도로 납골당의 조그마한 분병에 담겨 보존됩니다. 인생은 이렇듯 허무한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눈과 마음에는 3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활한 것과 비교만 앞세울 뿐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오늘이라도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톨스토이 생애를 기적으로 좀 봤습니다. 텍스트를 놓고 한번.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예, 예. 그러니까 땅이 양동 반만 할걸요? 이 지주가. 러시아는 워낙 뭐 땅이 넓으니까, 그죠? 자,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세계적 문호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1828년 러시아 귀족 가문에 태어나 1910년 세상을 떠납니다. 톨스토이는 단순히 소설만 쓴 작가가 아니라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인간의 영혼을 가장 깊이 탐구한 작가라고 부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큰 영지인 야스나야 폴야냐에서 태어났습니다. 야스나야 폴야냐는 숲과 들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후에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박하기도 했고 방황하기도 했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고민은 오히려 그가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는 작가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군대 입대해 실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경험의 훗날 그의 대표작의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자, 대표작 전쟁과 평화. 우리가 했지 않나? 그다음에 안나 까레리나 부활. 자, 50세 무렵 톨스토이는 깊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성경을 깊이 읽으며 사랑과 평화, 용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농지를 농노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평화, 전쟁과 폭력을 반대했습니다. 노동, 귀족이었지만 직접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겸손, 부와 명예보다 바른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세계에 끼친 영향, 톨스토이는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트마 간디는 톨스토이 비폭력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평화운동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 것, 삶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할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 진실하게 살아갈 것, 책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볼 것. 기억하는 문장.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위대하죠. 이 말은 톨스토이의 참 작품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정신입니다. 이 사람 이제 정교회, 기독교회인데요.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유명하죠. 부활 정신이 강해. 그래서 거기는 무덤을 집 주변에다 씁니다. 그래서 집 주변을 공원처럼 만들어놔. 거기가 무덤이야. 뭐 러시아 내가 2번 갔다 와봤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부활할 자기들의 이제 뭡니까? 부모님들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 놓죠. 자, 톨스토이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태어난 1828년, 태어난 해는 1910년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나 안나, 부활 중심 회계. 톨스토이가 태어난 영지 이름 야스나야 폴라냐. 톨스토이의 젊은 시절은 무엇을 고생했습니까? 도박. 톨스토이 강조 삶의 가치, 사랑. 톨스토이의 반대한 건 폭력. 자, 전쟁과 평화는 어느 나라를 배경합니까? 러시아. 톨스토이는 군인 생활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톨스토이는 어떤 신분 출신입니까? 귀족. 톨스토이가 중요히 여기는 덕목, 겸손. 톨스토이가 직접 했던 일은 농사. 톨스토이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받은 지도자 간디. 톨스토이는 소설가이면 무엇입니까? 사상가. 안네 까렌의 첫 문장은
주제는 가정. 톨스토이 평생 고민을 질문하는 삶의 의미. 톨스토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대문호라 그러죠. 자, 다음 시간 숙제. 망양보레. 이거 망양보레는 그거 쉬워요. 뭐죠? 잃을 망자야. 양을 잃었어. 양 잃고 뭐야? 보자죠. 잃고 레. 우리랬자죠. 그러니까 양 잃고 외양간 고치다 이런 얘기. 소 잃고 외양 고치다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조금 때 늦은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망양보레. 그래서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이거 우리를 고치는 것도 다행이야. 안 고치는 사람이. 자, 부활 보시고 점수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봅시다. 내일은 지금 우리 공방이 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